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18년도 3회차 상과목 전기설비, 지난 시간에는 45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5문제씩 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46번서부터 50번까지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간단히 복습을 하고 56번서부터 문제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번 금속관을 가공할 때 절단된 내부를 매끈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구는 리머 또는 리머 이렇게 쓴다고 했죠. 영어식 발음이기 때문에 리머라고 적어도 맞고요. 리머라고 적어도 맞습니다. 42번 전기공사에 사용되는 공구와 작업 내용이 잘못된 것을 무엇인지 고르시오. 답은 3번이죠. PC테이프. PC테이프는 전선관에 넣을 때 사용하는 거지 전선관을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43번 과부하 보호장치 설치 위치로 가장 적당한 곳을 고르시오. 과전류 보호장치는 분기점에 설치를 해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거리는 이제 어떤 조건, 여기 2번에 있는 조건이 있으면 3m까지 이동하여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답은 1번. 44번 합성수지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답은 4번이죠. 합성수지관의 배선에 사용되는 관 및 박스, 기타 부속품은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가 정답이죠. 근데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틀린 거 고르는 거잖아요. 45번 옥내 배선에서 주로 사용되는 직선 접속 및 분기 접속으로 어떤 것을 사용하여 접속하여야 하는가? 답은 2번이죠. 슬리브. 요거 이제 오늘서부터 이제 46번서부터 이제 문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과부하에 대한 케이블을 보호하는 장치의 동작 특성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신규예요, 신규. 이거 새로 제가 KC 규정에서 찾아서 넣은 겁니다. 기존의 기출 문제로 나왔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보면은 회로의 전류가 IB라고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IZ 케이블의 허용 전류, IN은 보호장치 전격 전류입니다. 그래서 회로의 전격 전류보다는 보호장치 전격 전류가 커야 되고요. 보호장치 전격 전류보다는 케이블의 허용 전류가 커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우리 차단기, IN은 이제 차단기를 의미하고 차단기보다는 우리 케이블 차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 차단기 전격 전류보다 케이블이 작으면 케이블이 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케이블이 그 차단기보다는 허용 전류가 더 커야 돼요. 그리고 보호하려고 있는 차단기 IN이 회로의 설계 전류보다는 커야죠. 그래야지 회로를 정상적으로 보호해야 되는데 작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회로가 타버리겠죠. 그죠? 보호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회로 IB가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전격 전류가 커야 되고 그 다음에 IZ가 커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IB가 가장 작고 IZ가 가장 커야 돼요. 그러면 IB가 가장 작고 IZ가 가장 큰 거. IB가 작고 요거밖에 없죠. 1번. 전격 전류보다는 회로의 설계 전류가 작아야 되고 전격 전류보다는 케이블의 허용 전류가 커야 되는 거예요. 답은 1번입니다. 47번. 요거 이해 안 되면 계속 반복해서 보세요. 요거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개념이에요. 전기 엔지니어로서는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본은 다른 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동기가 있어요. 전동기 위에 케이블이 있고 위에 케이블과 연결되어 있는 이제 보호하기 위한 과전류 보호 장치인 차단기가 있어요. 전동기가 회로의 설계 전류라고 해요. 그러면 보호하고자 하는 전격 차단기는 이 전동기보다는 커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선로를 전기가 부하를 왔다 갔다 거리는 거는 전동기와 차단기보다는 케이블 사이즈가 더 커야지 타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1번. 47번. 한 분전반의 사용 전압이 각각 다른 분기 회로가 있을 때 분기 회로를 쉽게 식별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당한 것을 고르시오. 차단계별로 분리를 해야 된다. 여기서 분전반의 사용 전압이 각각 다른 거예요. 그렇게 설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번 차단기나 차단기 가까운 곳에 각각의 전압을 표시하는 명파를 붙이는데 요거 맞고요. 왼쪽부터 고압측, 오른쪽부터 저하측 분리해 놓고 전압 표시하지 않는다. 표시해야 되죠. 틀렸고 분전반을 철거하고 다른 분전을 새로 설치 아니죠. 같이 넣을 수는 있어요. 차단기로 분리한다는 게 조금 헷갈리긴 할 건데요. 차단기별로 분리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이게 명판 표시가 지금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분리하는 것까지 좋은데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그 전기 작업자들이나 아니면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뚜껑을 열었을 적에 구분할 수 있게끔 2번처럼 해놓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세요. 옥내 시설하는 저압용 분전반 및 배전반의 기구 및 전선을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1번 노출대 추전부가 있는 분전반 및 배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도록 해야 되고요. 2번 한 개의 분전반에 한 전원 1에서만을 공급해야 된다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원래 전압이 다르면은 1분 전반과 2분 전과 220V가 있고 380V가 있다. 그러면 구분하는 게 맞는데 어쩔 수 없이 한 분전반에 넣었을 적의 단서 조건이 있어요. 안전 확보가 충분하도록 격벽을 설치하고 사용 전압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그 회로의 과전류 차단기 가까운 곳에 그 전압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1번이랑 2번이랑 개념을 모를 적에는 1번을 고를 수도 있는데요. 2번이 이제 예외 규정으로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답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48번 다음 중 굵은 AL 전선을 박스 안에서 접속하는 방법으로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CH를 찾았는데 여기서 C 2번 C형 접속기에 의한 접속. 그래서 참고하세요. 요거 예전에 관연도 문제에 나왔었던 문제입니다. 유사 문제도 나왔었고요. 동일 문제도 여러 번 몇 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알루미늄의 직선 및 분기 접속에는 C형, E형, H형 접속기를 사용한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2번입니다. 여기 AL선을 박스 안에서 접속하는 방법을 적합한 것을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C번이 되는 겁니다. 49번 합성수지 간 상호 접속 시 관을 삽입하는 깊이는 관 바깥지름의 몇 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요렇게만 주어졌으면은 1.2배예요. 하지만 접착제를 사용한 경우는 0.8배로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50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고압 옥넥 배선의 공사 방법으로 틀린 것은 이거 문제예요. 문제 실무에서는 약간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일단 문제로만 보고 풀면은 케이블 배선 맞고 케이블 트레이 배선 맞고 애자 사용 공사에서도 건조한 장소에서 전기할 적에 맞습니다. 그래서 고압 배선은 답은 2번 합성수지관 배선입니다. 그래서 암기하세요 해가지고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342.1 고압 옥내 배선 등의 시설로 다음에 따라 시설해야 한다. 그래서 케이블 트레이 참 많이 쓰는 공사 방법입니다. 케이블 배선, 애자 사용 공사 배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애자 사용 공사 배선으로 건조한 장소에 전개된 장소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건만 맞으면은 고압 배선도 애자 사용 공사로 배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실제는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실제는 이게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고압도 약간 사이즈가 작은 거는 얘도 사실은 하는데 실제 규정상에는 요거 두 개만 돼 있어요. 해외에서는 사실 얘도 합니다. 이렇게 두 개. 일단은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1, 2번을 선택을 합니다. 규정이에요. 실제 고압 옥내 배선을 합성 수지관으로 하면은 사실 규정에 맞지 않는 거죠. 예. 근데 뭐 현장이라는 게 전기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요즘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지난번 그 2017년 저기 그 3회차 시험인가 거기서도 제가 좀 약간 제 사견을 좀 넣어서 얘기한 부분이 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기술 자격법이 예전에 기능계랑 기술계로 나눠져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 모호한 경계를 갖고 있고요. 기능사 자격증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기술계에 자격증 있는 사람처럼 뭐 못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요즘 사람들 다 똑똑하잖아요. 자격증도 여러 개 가지고 있고. 저도 기능계에서부터 해갖고 기술계로 올라온 케이스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기능계에 대접을 좀 해주고
뭐 처우 확보를 해주고 뭔가 좀 로얄티를 좀 줘야 되는데 그냥 인건비 줄이기에만 급급한 거예요, 실제. 그러다 보니까 누가 하겠어요? 똑같은 300만 원 주고 여기도 300만 원 줘. 사무실에 근무하는 기술직도 뭐 300만 원 주고 그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고생하는 생산직도 아니, 기능직도 300만 원을 줘요. 기능계 엔지니어도. 근데 고생은 밤낮 가리지 않고 뭐 필요하면 긴급 공사도 하고 돌강 공사도 하고 막 이러면서 나가서 주말에 예약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약속도. 갑자기 식구들이랑 밥 먹다가도 문제 생겼다고 해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도 뭐 나와서 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물론 이제 OT 비용을 오버타임 비용을 이제 주기는 하지만 근데 사무실에 300만 원 받는 사람은 토요일 일요일도 그 직업 뭐 휴일 보장이 거의 100% 돼요. 그리고 야간 같은 거 별로 안 해도 돼.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어떤 그 포지션으로 일을 하고 싶겠어요? 예? 그리고 가끔가다 현장 나와갖고 잔소리나 하고 가고. 이게 유럽도 똑같아요. 유럽도 사무실에 있는 기술계 직원들은 상당히 깔렸어요. 널렸어. 예? 근데 실제 작업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야. 뭐 배관에 뭐 수도관 하나 바꾸려고 그러면은 내가 직접 갈지 않으면은 불러서 갈면은 인건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내가 뭐 가려고 하면 뭐 사이즈나 이런 것들을 어디서 사고 어떤 걸 꽂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눈썰미 있는 사람은 알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모르거든. 해보질 않으면. 그동안 그 사람이 올 때까지 이 고장난 거 쓰지 않고 다른 쪽에서 쓰면서 불편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액도 되게 비싼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한국에도 벌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능계 이제 실제 그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을 대접을 많이 해줘야지 사무실에 있는 사람을 대접을 많이 해주게 되면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학습을 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듣고 내가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SNS나 이런 거로 찾아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 뭐냐면은 이제 건설사나 이런 이제 시설을 관리하는 업체에서는 인건비 비싸다고 지네들 인건비는 생각 안 하고 밑에 기술적 인건비를 기능계 그 실제 작업하시는 현장에서 뛰시는 엔지니어들의 인건비 비싸다고 해서 자꾸 외국 인력들을 건설사나 뭐 이런 데서 막 넣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런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그래도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아무 그 능력도 없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작업을 시키는 거예요. 이 개념을 좀 잡고 작업하는 사람과 아예 개념 없이 외국인이 와가지고 작업하는 거랑 품질이 같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래가지고 건물 진 거 다 붕괴하고 그 뭐야 다시 그 뭐야 허물고 새로 건물 지면 그 인건비가 더 비싸 배보다 배꼽이 더 비싸지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철거 비용도 엄청나게 비싸요. 아무데나 이게 철거된 폐자재들을 아무데나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돈을 주고 다 매각을 하고 그건 법상 발주처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인건비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현실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만은 앞으로 기능계 인력들은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 뭔가 작업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자꾸 사무직 쪽으로 현장에 본사에 앉아 있고 사무실에 그냥 공장 사무실에 앉아 있는 그런 일들로 계속 변해갈 겁니다. 그리고 기능직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구하기 힘들어질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이제 방안은 뭐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외국인 인력도 또 국가기술 자격증을 볼 수 있게끔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엔지니어들 중에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예? 이게 우리나라도 머지 않았어요. 제 트렌드가 보면 유럽이나 미국처럼 그런 트렌드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고 복잡하고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보단 단순한 업무로 사람들이 자꾸 이제 변해갈 거예요. 직업 선택에 대해서. 그리고 실업자는 그런 일들이 없으면 일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꿋꿋하게 공부하시고 기능 인력 양성을 위해 저와 함께 동참을 하고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냉정하게 말하면 아직 사무실에서 이제 뭐 기술 사무직이라고 해야 되나 뭐 관리직으로 있긴 하지만 저도 현장에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제일 먼저 나가서 현장에서 진도 주의를 하고 그 다음에 해결책을 가지고 있고, 저는 작업하시는 분들은 제 회사에 얘기를 해서 좀 먹을 것도 사다 드리고 야간 작업하면 저도 같이 동참을 하고 같이 고민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는 지금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막 만지다가 지금은 관리직에 있다고 해서 손을 놓으면 저도 감이 떨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눈으로 보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이나 이런 것들 수리할 적에도 제가 직접 수리를 합니다. 사람을 부르지 않고. 그리고 이제 좀 어려운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뭐 리드 그 배관도 사이즈가 뭐 여러 커플링을 써가지고 막 연결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교체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업자를 불러가지고 하지만은 그냥 꼭 교체만 하는 것들은 제가 수도관이든 파이프 라인이든 뭐 감지기든 뭐 전기 설비든지 간에 제가 다 하거든요. 사실 인건비를 아끼는 거죠. 사실 자동차도 제가 간단한 것들은 제가 다 고치거든요. 예, 오늘 좀 그, 좀 끝말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51번서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